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같이 한번 좀 봐볼 건데, 제가 어제 우리 조수님들한테 좀 강조드렸던 움직임, 결국에 오늘 장 초반부터 나왔거든요. 지금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강하게 하방으로 꽂히면서 시작이 됐고, 아래서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상방으로서의 움직임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단에서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이제 바닥이라는 거야. 거래량이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장 초반의 거래량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현 구간에서 횡보를 할지 아니면 2차 파동 13시를 기점으로 2차 수급이 붙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은 1%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장 초반부터 이런 많은 물량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렇죠. 전환사채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죠. 지금 내가 더 이상 시장이 회복함에 따라 내가 더 이상 우리 기술을 들고 있을 메리트가 없어지고 내가 버틴다라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런 선택이라면 너무 잘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기술 주주님들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들 제가 말씀드린 구간들에서 정리를 못하신 주주님들은 지금 사실 제가 다 예측했던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회복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 구간에서 사실 매도를 못하고 남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못한다라고 못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좀 있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여기서 정리할 수 없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유로 들고 계신 걸 거고 그냥 나는 상방에 대한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존재하겠죠. 있으실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아요. 좋은데 저도 올라갈 거라고 보긴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12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오는 변동성들 마지노선을 조금 더 아래에 두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영상에서 좀 전달을 드릴 거고 오늘 장중에 나오는 수급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기술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우리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외인과 프로그램 오늘도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외인들의 비중 자 엄청 낮죠. 4% 초반까지 이제 내려올 겁니다. 오늘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사실 외인들의 움직임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결국에 공매도와 대차, 상환 물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 증권사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매도하고 있어요. 얘네가 결국에는 매수 전환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공매도, 자 대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높은 주식에서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를 치고 주가가 밀렸을 때 많이 눌렸을 때 이 예를 들면 10에서 5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서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갭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얘네가 지금 현 구간에서 왜 상환을 해주겠냐 더 눌려야지 상환을 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전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한 번에 상환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가 상환을 왜 했냐라. 얘네가 상환을 하면서 의도한 부분이 뭐였겠냐라는 거야 제 말은. 그러니까 얘네가 상식적으로 모순 이게 너무 모순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매도를 치고 예를 들어서 10에서 공매도를 쳤어요. 근데 9나 11 오히려 오른 상태에서도 상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왜 상환을 하겠냐라는 거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거래량을 죽여놓고서 지금 현 구간에서 변동성 유발하고 있죠. 이 구간 자체가 세력들의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고 오셨고 계속해서 들고 가실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21,500원 선을 마지노선 그리고 2만 원 선까지 좀 열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강조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어디서 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상방으로는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지레 겁먹고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눌리는 상황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완벽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무섭게 눌릴 수가 있고 손실 정말로 손실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마지노선 설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2만 원 선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2만 원 선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1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전환 공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전환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개인들이 생각했을 땐 두렵고 이제 눌릴 일밖에 없다. 매도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세력들이 모를까요?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지. 지금 이 과정들 자체는 개인들의 수급을 미리 빼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만약에 바로 전환 공시가 나와요. 그럼 하방으로 크게 좀 찍힐 수가 있겠죠. 눌릴 수가 있겠죠.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받고 추세를 전환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은 그것도 리스크고 부담이 되니 현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겁줘서 빼낸 다음에 그 물량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받아놓고 추후에 전환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하방으로 꽂은 다음에 거기서 본격적으로 상환 물량과 수급들을 붙이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어딘가에서 고점을 잡아서 정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주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 뭐 무조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고점에 대한 신호를 계속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제가 보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오늘은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는가? 결국에 지금 우리가 주가가 밀린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하방으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빠지는 음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나 하락이 아니라 한번 하방에 대한 추세를 한번 강하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만들어주고 나서 그 나머지는 개인들이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외인과 프로그램이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들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외인과 프로그램이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력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물량으로 뭔가 됩니까? 안 돼요. 어차피 차명 계좌를 통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뒷주머니를 차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남아 있거나 이미 나갔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CB에 대한 이 비중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 세력들은 항상 외인들의 비중을 바닥을 찍고 싹 쓸어 담고 바닥을 찍고 쓸어 담고 이걸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명을 통해서 이 뒷주머니를 차고 비중을 받아놨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잡아가겠죠. 매도 마지막 정리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 그 신호를 좀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기술 주주님들께서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약속 절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최선을 다하겠다. 고점을 우리 주주님들 고점 잡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고민 많이들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서 쏴드리고 있죠. 자,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100%는 없지만 우리가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야.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제가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기술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